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는데요.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차관님, 이번 국빈 방미 일정에는 4대 그룹 총수와 또 6개 경제단체장들이 참여를 하면서 함께 했는데요. 주요 경제 성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성과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공급망 협력에 관한 것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줄여준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 그 기술 협력과 첨단 산업 관련 50여 건의 MOU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NSC 간의 차세대 신흥기술 관련해서 협력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결합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인력 교류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차세대 청년들 2천여 명을 양국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공계 분야에 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 유치인데요. 그 반도체, 첨단 산업 그리고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59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예. 뭐 상세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금액이 역대 방미 사상 최대의 금액이고 지난 1월에 UAE에서 거둔 300억 불에 이은 두 번째 규모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것인데요. 양국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인력 교류에 대한 합의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인력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양국이 모두 산업 구조가 고도가 되고 디지털되면서 이공계 첨단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이 4년간 매년 2,000명 정도의 인력 교류를 합의했고 또 이를 위해서 6천만 불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의는 첫 번째로는 아마 경제 외교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 교류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예. 두 번째는 반도체, 배터리, AI 등 스템 분야 이공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들을 교류의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넷플릭스를 비롯한 미국의 유망 기업들과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 국내 투자 같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든가 투자 신고식 등을 통해서 총 59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25억 불 정도를 투자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코닝이라는 첨단 소재 회사가 즉석에서 또 15억 불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깜짝 놀라게 했고 이외에도 또 많은 첨단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투자 유치보다도 대미 투자가 많다는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내수 시장을 비교할 때 우리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보다는 우리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별개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였고 또 기아차가 29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만 투자하는 것이라 국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정상 외교 외에도 미국 상무부와 별도로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예,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이 양국 상무장관 회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반도체법 후속 조치와 또 대중 수출 통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합의를 했고 또한 반도체 협력 포럼을 통해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 협의라든가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 또 3건의 MOU 체결 등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 앞서 말씀하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에 대해서 국내 완성차 업계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국내 업체의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인데요. IRA와 관련된 협의는 어떤 게 이루어졌나요? 예,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난 8월 이후에 정부 간 협의를 통해서 상업용 차에 대한 친환경차 세액 공제라든가 배터리 부품 광물 요건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돼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IRA 세액 공제 대상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차가 빠진 반면에 또 우리 배터리 업계는 상당히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태양광 등 IRA 해당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방미에서 해외 그다음 IRA 관련해서 해외 우려 기업 가이던스라든가 핵심 광물 FTA 국가 확대라든가 좀 일부 잔여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백악관 안보보좌관께서 FTA 광물 요건 국가를 확대하는 부분에서 상대국과 협의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말할 만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미 중에도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해외발 불확실성에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다가 최근에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자국우선주의를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중 갈등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사업은 조금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미국발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은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태양광이 우리 업체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또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외 환경 변화에 맞춘 기업들의 노력은 그렇고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가장 화두가 미중 갈등인데 사실은 중국의 시장은 미중 갈등 이전부터 좀 변해왔습니다. 10년 전에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 흑자가 400억 불이었는데 지난해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대중 무역 적자가 240억 불로 늘었고 이는 우리 중국 기업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 기업들이 중국 사업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이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서 미 정부와 잘 협의해서 불확실성이 거의 최소화된 상태이고 반면에 우리 미국 이 미중 갈등이 우리 기업에게 어떤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측면이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빠진 반사이익을 우리가 누릴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IRA 관련 업종들이 미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실적도 좋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오퍼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관련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6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 적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수출 전략 산업 육성과 같은 어떤 대응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정부로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무역 적자인데요. 어제 발표된 무역 적자로 보면 4월까지 한 251억 불의 적자가 났고 1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그 원인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부진 그리고 반도체의 업황이 부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지금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무역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역 적자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고 전체 무역 규모 대비 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와 달리 그 당시에는
무역 수지와 그 경상 수지가 다 같이 적자였는데 지금은 경상 수지는 큰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건전성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독자들께서 궁금하실 사항이 네. 언제 회복되느냐? 그렇죠. 1월부터 이제 에너지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네. 또 우리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조금 업황 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6월부터는 적자 기조가 이제 흑자 기조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으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하실 정도로 모든 부처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경제 회복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